2016년에서 2017년 우리나라에 꽤 특이한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한국인이 없는 K-팝 그룹이 탄생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흔한 동아시아인 하나 없었는데요.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그리고 2명의 미국인으로 구성된 EXP 에디션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들은 석사 논문으로 한류와 K-팝에 대해 연구하던 중 한국 지인의 아이디어로 아이돌 그룹을 만드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인기를 끌자 프로젝트는 사업으로 전환, 2015년에 미국에서 데뷔하여 우리에게도 알려진 것이죠. 그들은 실제로 한국에 와서 한국 방송국 무대를 밟았는데 이때 우리 안에는 의구심 하나가 일어납니다. 대체 K-팝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한국 기획사에서 만든 이들도 아니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져 역수입된 것이었죠. 실제로 이런 의문 때문인지 수많은 악성 댓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K-팝의 정의는 사실 한국 외의 나라에서 우리의 대중가요를 일컫는 말로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본격적으로 대두된 K-팝의 정의에 많은 전문가는 지금이야 K-팝을 우리가 규정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세계인의 음악 장르가 될 것이며 막을 수 없다 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뭔가 좋다, 나쁘다는 감정적인 생각으로 다룰 수 없는 문제이죠. 분명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현재 K-팝을 포함한 한류는 인종과 국적을 아득히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한류가 아시아를 벗어나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K-팝 문화는 한국인을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인 없는 한국 가수, 한국말로 노래하는 다국적 K-팝 그룹, 한국 가수가 되고 싶어 한국 땅으로 온 다양한 인종의 인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트루코리아는 변화하는 한류, 인종을 넘어선 현상과 K-팝의 영향력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19년 7월) 일본에서 들려온 소식 하나가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굽니다. 우리나라의 JYP 엔터테인먼트가 일본의 소니 뮤직 재팬과 손을 잡고 오디션 프로그램 니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것이죠. 오디션을 통해 일본 가수를 뽑아 박진영 씨가 아이돌 가수로 프로듀싱 한다는 것인데요. 프로젝트에서 선별된 9명의 멤버 중 단 1명만 일본과 미국의 이중 국적자로 나머지는 모두 일본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을 K-팝 가수라고 할 수 있을까? J-팝 가수라고 해야 하나? 라고 말이죠. 오히려 일종의 기술 유출이라며 못마땅하게 생각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그룹 니쥬는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데뷔했지만 한국에서는 자리 잡지 못했고 대신 일본에서는 대표 아이돌로 지금도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2년 후에는 한국에서 데뷔한 전원 일본인 걸그룹 엑스지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초기 한국 활동에 집중한 것, 한국에서 훈련받았다는 것을 전면에 내세운 것, 마치 한국 기업인 YG 엔터테인먼트와 협업을 한 것처럼 교묘하게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세계적인 음원 사이트의 K-팝으로 분류가 되고 다른 한국 아이돌 가수들과 비슷한 노래, 이미지를 사용해 해외인들에게 K-팝으로 인식되도록 행동하면서도 스스로 K-팝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듯한 행동과 말은 물론 소속사 사장의 혐한 논란까지 터지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밉상 이미지가 찍히기도 했죠. 역으로 이런 행동 때문에 일본 내 극우 성향의 네티즌에게는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꽤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특히 일본 시장과 중국 시장을 노리고 적극적으로 K-팝 그룹 내 외국인 멤버를 배치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으며 실제로 이런 전략은 아시아에서 K-팝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이나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수가 되고자 유학길에 오른 이들이 존재하고 관련 학원, 다양한 커리큘럼이 존재합니다. 즉 K-팝은 이미 그 범주가 한국만으로는 정의하기에 너무 커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히 일본이 심한데요. 박진영 씨가 프로듀싱한 그룹 니쥬가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두자 우리와 반대로 J-팝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일본 매체 마이지츠는 니쥬의 활약을 보고 니쥬의 음악 장르는 죽은 사오가 되어가는 J-팝이라는 개념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는데요. 해당 칼럼 내용을 보면 쇼와 시대는 가요교쿠, 헤이세이 시대는 J-팝으로 구분 지어지며
K-팝의 영향을 받아 성격이 바뀐 일본 대중가요를 레이와 시대에서는 새로운 용어로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과 다국적 그룹이 기세를 더해가며 J-팝의 개념이 없어지고 있는 느낌, 현재 J-팝의 음악의 정체성은 어디에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라며 K-팝의 영향력 아래 놓인 자국의 음악 문화를 지적했습니다. 즉 우리의 K-팝을 찰나의 유행이 아닌 일본 내에서 한 시대를 풍미하고 일본에 영향을 끼친 음악 장르로 판단하며 자국의 음악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죠. K-팝의 다국적화, 현지화는 우리 우려와 별개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SM의 경우 미국 현지에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JYP 엔터는 일본 보이그룹과 중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현지화 K-팝 그룹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이브 역시 일본 현지 법인 하이브 레이블즈 재팬을 통해 그룹을 만들고 있으며 9명의 멤버 중 한국인은 단 1명뿐이라고 하죠. 정체성에 대한 문제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의문을 표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것이 사업 측면에서 돈이 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젠가는 한국어도 모르고 한국 문화도 모르고 한국에 오거나 한국과 전혀 상관없는 이들이 K-팝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마냥 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맞나 싶은 와중 여기 한국과 전혀 상관없는 다국적 걸그룹 하나가 있습니다. 모두가 한국말을 연습해 사용하려 노력하고 한국말로 만들어진 노래를 부르고 한국에서 활동하며 이제 외신의 조명을 받는 블랙스완입니다. 이들은 2020년 10월에 한국에서 데뷔한 걸그룹으로 사실 처음에는 한국인 멤버가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멤버가 탈퇴하고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2명의 외국인이 합류하는 과정을 겪으며 결국 한국인 없는 다국적 K-팝 걸그룹이 되어 최근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죠. 총 4명이 각각 벨기에, 미국, 브라질과 독일 2중 국적, 인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초의 백인계 멤버, 최초의 흑인계 멤버, 최초의 인도인 멤버, 최초의 브라질 멤버로 한국인 없이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흥미롭고 놀라운 상황입니다. 특히 흑인 K-팝 팬들 사이에서는 순수 흑인 멤버인 파투가 데뷔한 것에 대해 혁명이라고 표현하며 기뻐하고 놀라워하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K-팝 아이돌로 데뷔한 외국인 멤버 중에서 동양인이나 백인 혼혈은 많았지만 순수 흑인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해외 팬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이들은 최근 활동이 큰 인기를 얻으며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컴백 첫째 주 SBS, MTV, 더 쇼에서 사전투표 1위, 영국, 프랑스, 미국, 인도, 캐나다, 중국 등 해외 차트 상위권에 진입했으며 공식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월드와이드 뮤직비디오 차트에서 종합 23위에 올랐고 오는 9월부터 일본,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투어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활동 종료 후 빌보드, CNN, BBC, 롤링스톤즈 인디아 등의 해외 유력 미디어와 인터뷰 역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들은 인터뷰에서 어떻게 K-팝에 매료되어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어떤 문화적 차이를 느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국의 존댓말 문화와 A범절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롤러코스터 같은 시간을 경험하고 있지만 꿈에 그리던 K-팝 걸그룹이 되어 너무 즐겁고 기쁘다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먼 타양에서 문화 하나가 좋아 연고 없는 이 나라로 건너왔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어 노래를 부른다. 사실 이 정도라면 누구도 이들에게 K-팝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들을 보면 감히 욕심이겠지만 앞으로도 해외에서 만들어지는 K-팝 가수들이 음악과 함께 우리 문화와 언어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을 품게 됩니다. 프랑스 음식은 세계적인 식문화가 되었지만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아직도 프랑스로 많은 이가 유학을 가곤 합니다. 초밥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일본에 가 본토의 기술을 배우는 것도, 축구를 배우기 위해 영국으로 떠나는 것도, 힙합 음악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는 건 역시 원조의 깊이를 느끼기 위함이겠죠. 분명 우리의 문화는 더 이상 우리만의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앞으로 한류의 힘이 커짐에 따라 이런 현상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다만 세계인이 그것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적어도 한국에 대해서 조금은 알았으면 하는, 알고 싶어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